수술하고 나서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되죠. 출혈을 일으키니까. 대체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부작용하고 합병증이에요. 모든 일은 거저가 없다고 그랬죠. 안녕하세요. 성형학 개론 미술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것 때문에 영어사전 또는 뭐 이거 잠깐 찾아봤는데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우면서도 대체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부작용하고 합병증이에요.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사이드 이펙트하고 컴플리케이션이라고 보통 책에는 돼 있죠.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컴플리케이션, 합병증. 좀 헷갈리는 내용인데 근데 둘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이드 이펙트는 모든 일은 거저가 없다고 그랬죠. 뭔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스피린을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다. 진통제를 먹으면 뭐 현기증이 날 수도 있다. 뭐 약간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약은 효능의 면과 그 반대 부작용의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용량을 조절하고 그 횟수, 기간을 조절해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칼을 대면 피가 나는 게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어딘가 안 보이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하고 나서 꿰매면 그 자리에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제 바라지 않는 거가 따라왔을 때 이제 부작용이나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 알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는 항상 흉이 많이 남는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절개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고 흐려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제 다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거 부작용 아니라고,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사이드 이펙트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스피린을 먹으면 뭐 진통 효과, 해열 효과가 있는 반면에 위장에 트러블을 만든다든지, 아스피린의 또 장점이 뭐죠? 심장 수술하고 나서 이제 혈액 응고를 막기 위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예방적으로. 근데 아시다시피 수술하고 나서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되죠. 출혈을 일으키니까. 그게 얘기했지만 약의 효능의 사이드와 이 부작용의 사이드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스피린이 혈액 응고를 막는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 전에 항상 아스피린 끊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특히 심장 수술하고 먹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이니까 수술 전후로는 끊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컴플리케이션은 정의를 좀 더 정리해드리자면 어떤 질환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런 원하지 않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쓱쓱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원활하지 않고 매끈하지 않을 때 그게 시간이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영향이 커져서 그 옆에 다른 병이 하나 더 생기는 걸 이제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심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가 빨리빨리 케어가 안 되고 치료가 안 돼서 폐 쪽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통 합병증, 합병이죠. 새로운 병이 하나 더 생겼다. 근데 앞에 있던 다른 병이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게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수술 후에 그래서 환자분들 이거 부작용 아니야, 합병증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분이 이거 가지고 막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도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시거나 겁을 내실까 봐 저희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저도 보통 걱정이 되는 분들은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요. 근데 사람마다 면역 반응이나 뭐 기타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가능성이 적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생겼구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한 집도이니까, 주치의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당연히 이제 치료를 해드리고 봐드려야 되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코 성형하고 나서 코 막고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은 뭐 약간 감기 기운 좀 있고 뭐 답답하고 뭐 구역질 나고 할 수 있다고 그냥 코를 막고 있으면 이게 많이 와요. 대부분. 근데 또 아무렇지도 않은 분도 가끔 있어요. 환자분은 젊은 여자분이셨고 코 수술을 했어요. 재수술을 하고만 해서 뭐 어느 정도 괜찮게 됐고 모양도 뭐 환자분도 좋아하고 하셨는데, 그 드레싱하러 왔는데 보호자분이 오신 거예요. 환자분이 열이 난다 그랬어요. 코 수술하고 나서 물론 수술 끝나고 체온이 올라가는 거는 또 그 생략적으로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37도, 0.5도, 뭐 1도 이런 게 전체 체온이 올라간 건 맞는데, 코 수술하고 나서 열이 막 39도 이렇게 나는 거는 그건 코성형이랑은 직접 관련이 없거든요. 보호자분은 3일 전에 수술했으면 코 때문에 난 거지 왜 열이 왜 나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열이 나는 게 그거예요. 의사도 항상 그 진단을 할 때는 제일 의심되는 것부터 하나씩 룰아웃 시키는 거거든요. 배제시키는 거예요. 가능성이 제일 큰 거부터, 겨울에 뭐 코 수술을 했건 안 했건 코를 막고 어쩌고 있는데 열이 나는 제일 큰 이유가 뭐겠어요? 엄마는 제가 보호자한테 말씀드렸어요. 감기죠. 상기도염. 열이 39도 나면 코로나가 1번이에요. 코로나 걸릴 확률이 감기 걸릴 확률하고 비교해보면 그게 비교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감기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물론 뭐 확진자 접촉했으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게 환자분들이 합병증이나 이렇게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좀 오해가 많이 있으시다라는 거를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사실 이런 예는요, 제가 의사생활 20몇 년 하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진짜 그거는 뭐 나중에 특집을 하던지 제가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성형학 개론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